미쳤어. 완전 떨려. 우리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 내가 넷플릭스 보고 가라 그랬어. 여기서는 넷플릭스 앤 칠이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뜻이거든. 헐 미쳤어. 어떻게 왔어. 이따 다시 전화할게. I don't think it's that simple. Look, just let me see the case file. This is a waste of time. I'm telling you what we need. I'm telling you how to win. Mr. Jackson's alibi is razor thin. You know he didn't do this. Our only shot is to prove the victim is lying, which I can do. I know you think I'm naive, but we're on the same team now. I need you to trust me. Look through the deposition. If there's anything glaring, I'll make some calls. Still don't know if this has a shot in hell. You don't have to. Just give me 2 hours. Thank you for coming. 안녕하세요. KCMB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문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나 배우를 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언제부터 이 배우라는 것에 꿈을 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배우보다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어렸을 때 합창단을 다니다가 가수 비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가 월드스타로 였죠. 활동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비가 이제 드라마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월드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민대학교 이제 연극영화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연기를 배우면서 배우의 꿈을 꾸게 됐죠. 그렇군요. 네. 공부를 끝내시고 한국에서 배우 생활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뉴욕으로 오셨습니다. 네. 뉴욕으로 와서 연기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이 뉴욕에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교수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교수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연출이자 배우이자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수님처럼 하고 싶다라는 영향을 받게 되어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이제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하면은 저를 보면 항상 우리 은지 미국 가야지 하셨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꿈을 심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물론 잘하기 위해서겠지만 특별한 루틴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네. 이건 한다,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나만의 루틴이 있다. 뭐 작품 뭐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작품 하는 중이라든가 특별한 게 뭐 있을까요? 저는 꼭 목소리 웜업을 해야지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 온 다음에는 영어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발음하는 거랑 영어에서 발음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더 보이스 목소리 웜업을 하질 않으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이스 웜업은 꼭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메소드 액팅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그 공연 들어가기 전에 배우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준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좀 개인의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방금 영어를 말씀하셨는데 뉴욕이라는 곳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와서 내 나라의 말이 아닌 영어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움 많았어요. 어려움 되게 많았는데 제가 딱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식 액센트도 있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이제 은지야 이런 식으로 발음해보면 어떠니? 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좀 많이 울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연기를 한다는 건 관객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제 말을 듣고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배우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편해지신 상태신지?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군요. 또 프로필을 보니까 일본어를 좀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어도 비기너긴 하지만 하실 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까 영어도 지금 편해졌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언어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걸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사람들은 뭐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전 세계 언어를 배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의 장이 넓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나중에 꿈이 있는데 문화예술 외교관으로 일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이제 예술기관을 설립해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세계에 가서 공연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 선교사 같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라의 언어로 공연을 하면 어떨까? 그 나라의 언어로 작품을 하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일본어를 잘하게 된 계기랄까? 왜 일본어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본어는 아무래도 한국에선 제2 외국어가 일본어나 중국어였었는데 일본어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해서 네. 일본어 선택했었는데 또 제가 일본 드라마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네.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보셨을 거고 또 해오셨을 텐데 그러면 아마도 좋아하는 배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롤모델로 삼고 존경하는 배우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은 배우분들이 다 좋은 배우분들이셔서. 근데 최근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배우가 생겼다고 한다면 미국의 아담 드라이버라는 배우가 있어요. 최근에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에 나왔던 배우인데 그 배우가 줄리아드를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제 영화 이렇게 인더스트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점이 저처럼 이렇게 배우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뭔가 공연에서부터 브로드웨이, 오프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이렇게 연극부터 시작해서 영화로 이렇게 가서 꿈을 이루고 있는 그 배우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그 배우가 군인이었는데 그 배우 또한 본인이 군인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 단체를 설립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본인이 열정이 있는 그리고 본인이 했었던 그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관을 설립해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의 결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존경스럽다. 저렇게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배우를 봤을 때 그 배우의 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배경이랄까 아니면 이야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조금 고민하시고 보시는 편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심 있게 그 배우의 연기를 보다 보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근데
그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문지 배우는 그러면 지금은 연극 무대를 많이 서시는 편인데 앞으로는 브라운관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본인의 연기를 펼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해오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혹은 마음에 큰 울림이 있다, 이런 배역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했던 모든 작품들과 모든 역할들이 다 너무 소중한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제가 했던 작품 중에 타임스퀘어라는 최근에 했던 작품이 있어요. 매튜 가사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제가 보라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작가 친구가 저를 보고서 이제 그 캐릭터를 썼는데 제2외국어를 하는 외국인 역할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촬영 감독이었어요. 영화 촬영 감독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영화 감독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그 영화 감독 테리라는 친구가 계속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주는 역할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보라도 조금 마음이 서운했는지 이 친구한테 너는 왜 나한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테리가 왜?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너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 삶에 너무 만족해 보여. 나도 문제 있어. 라고 할 때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때 제가 너 우리 아빠가 엄청 아픈 거 알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서 타지에 떨어져 있는, 타국에 떨어져 있는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할 때 되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모님과 가족들을 못 본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 그 그리움이 네. 아무래도 유학생으로 오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가족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게요. 2년이 다 됐으니까 더더욱이 그럴 것 같은데 네. 팬데믹 기간에 한국을 전혀 못 갔다 오신 건가요? 2020년 4월에 방문을 했었다가 이제 여름에 네. 학교 때문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을 해야 하니까 그쵸. 당분간은. 네. 네. 가족들이랑 자주 통화하십니까? 통화는 매일매일 하는 편이에요. 가족 식구가 몇 명쯤 있으세요? 어떻게 뭐 형제 관계라든가 어떻게? 엄마 아빠랑 네. 여동생 하나 있어요. 저보다 네. 6살. 저보다 6살 그렇군요. 어린 여동생 있어요. 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 모든 싶네요. 유학생들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 화이팅! 네. 자,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직접 연기하신 것 외에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 가르치시는 건 본인이 직접 연기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보람이나 다른 느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정말 큰 보람을 주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학생들도 좋아할 때, 그리고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도 열정을 가질 때, 가르칠 맛이 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0%였던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줌으로써 20%, 30%, 40%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성취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쳐줄 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가 공연했을 때 받는 만큼의 박수, 그보다 그 이상의 박수를 받을 때, 그 뿌듯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결이 다른 뿌듯함이랄까? 그래서 아무래도 성취감도 있지만 또 보람도 있고, 그 친구들이 제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걸 볼 때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지만 가르치실 생각도 있다고 하셨고 또 큰 앞으로의 먼 미래를 보면 이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우리가 이문지 배우를 또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런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 어떨까요? 지금 앞으로
제 꿈은 5년 안에 오스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나 이렇게 단편 영화들에서 모습을 보실 수 있었겠지만 내년쯤에는 조금 더 큰 작품,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작품을 더 많이 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배우라는 꿈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후배가 되겠죠. 그분들을 위해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배우라는 꿈을 갖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배우 되고 싶다. 아, 나도 배우 하고 싶다. 배우 너무 멋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냥 정말 명예와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인지를 생각해보면 스스로한테 답을 찾기 좋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꿈을 저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꾸준히 마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KCMB TV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CMB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널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TV에서나 영화관에서도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저를 뵈실 수 있는 날을 저도 같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꿈꿔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